알루미늄 방충망 틀의 두께를 한번 봐요. 이거. 굉장히 얇다, 그죠? 아주 얇아요. 이게 얇은 이유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데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꺼우면 좋게 하겠지만 벌레만 막으면 되는 놈을 두껍게 하면 자재값만 자꾸 원가만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각을 이렇게 주고 하면 알루미늄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아도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플라스틱 소재가 만약에 저렇게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깨지거나 열의 변형이 쉽게 일어나겠다,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 방충망은 소재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두께는 가져줘야 견디겠다, 그죠? 방금 알루미늄은 금속이기 때문에 두께를 아주 이렇게 얇게 해놨어요. 그래도 되는 거지, 금속이니까.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의 변화가 살짝 생겼어요. 요만큼 폭이 넓어졌고 또 깊이도 요만큼이 좀 깊어졌겠죠, 당연히. 그게 작업을 해보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 여분을 맞춰 갖고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1번 턱을 따라가는 게 1번 각이고, 그죠?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2번 각으로 가고 3번 각으로 가고 되면 이렇게만 해도 방충망은 충분히 안 빠지고 되는데 여기에 고무가 들어가고 가스켓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조금 이게 헐겁겠다, 그죠?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헐거움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러 가보면 시작점을 여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고무가 밀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해놨을까? 전부 다 이게 보기 싫은 걸 가리고 두 겹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겹이 됐다는 건 뭐예요? 조금 넓어진 게 고무가 두 겹이 들어가도 될 만큼 공간이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 싫은 것도 커버를 했고 다들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 이 공간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 플라스틱 작업할 때는 여분이 아주 중요하고 예민했다, 그죠? 고무 들어갈 때도. 그런데 이 알루미늄 작업을 할 때는 내가 그렇게 여분이 예민하지 않아도 조금 나왔다, 그죠? 나와서 이렇게 각을 1번 각이고 뭐고 이렇게 잡아봐도 이 여분이 불편해도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 게 있어도 이걸 막 접어놓고 막 이렇게 해도 안에 고무가 들어가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당김이 발생 안 하겠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샷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빨리 하겠다고 막 이렇게들 했는데 이 여분 없애겠다고 했을 때 1번 테두리에 스침 데미지가 얼마나 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업한 지 보름도 안 돼서 테두리가 떨어지니까 아까우니까 테이프 붙여놓고 막 이런 동작을 안 했나요? 그래서 자재 손상, 늘어남이 안 되고 수명이 사가버리고 테두리 스침이 생기면 테두리가 빨리 떨어지고 제품 전문가도 닦기 이해가 빨리빨리 되나,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 작업은 공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이 작업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여분 때문에 막 이렇게 텐션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은 어때요? 몇 년에 한 번씩 자꾸 갈라니까 돈 들여서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자꾸 하다 보니까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수명이 오래 가는 게 없을까 이 생각된 게 이제 스텐 방충망이라는 건데 이 스텐 방충망을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소재를 또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소재를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한번 비틀어봐요. 살살. 자, 이제 이게 스텐 방충망입니다. 비틀림이 아주 심하다, 그죠? 느껴봐요, 이거. 이게 아까 그거죠. 이건 알루미늄. 이것도 한번 자, 해줘봐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한번 차이를 한번. 이게 좀 어때요? 이게 좀 강하지? 아, 이게 좀 더. 이건 약간 찬 느낌이 너무 아. 너무 신축성이 쉽게 발휘되고 근데 이거는 좀 뻣뻣하고 자체가 좀 더 두껍네요, 얘가. 두께도 두께지만은 이게 연질과 경질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비틀림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그죠? 쟤는 스텐, 얘는 알루미늄. 스텐 방충망 작업을 왜 어렵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져봤지만 이 스텐 방충망이 너무 이렇게 비틀림이 심하다, 그죠? 그런데 이걸 조심 안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여분이 이제 얼마나 중요할지 한번 봐요. 여분을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다면 여기 여분 많은 데는 집어넣고 하면 고무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빡빡하게 당기는 현상이 생기죠, 그죠? 여기 여분이 조금 덜 당기고 막 이러니까 이 비틀리고 막을 수가 없겠죠. 이 스텐 가격이 알루미늄보다 가격이 한 2.5배 정도 비쌉니다, 재료값이. 그런 비싼 재료를 굳이 소비자가 선택할 때는 뭘까요? 수명을 조금 오래 가고 싶어서 한 건데 이 작업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반듯하지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졌을 때 이게 반듯한 걸 막 텐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했는데 이 스텐 방충망 막 울렁울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뭐라 할까요? 아니 방충망이 왜 저래요? 반듯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때 이 작업을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스텐 방충망은 원래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텐 방충망 소재는 역시 금속이죠, 그죠? 금속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작업을? 우리는
각을 잡는 거잖아요. 여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래서 이 스텐 방충망은 여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제 그죠? 여기가 여분이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나면 이제 고무가 들어갈 때 막 당기고 비틀리고 막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거야, 그죠? 첫 줄은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알루미늄 간격을 이만큼 둬도 됐었다, 그죠? 근데 스텐 이만큼 두면 이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첫 줄은 아주 짧게 해서 이게 너무 무른 연질이기 때문에 슬쩍만 자국만 정확하게 내주겠다는 생각으로 조심조심, 내가 간격을 굉장히 짧게 가고 있다, 그죠? 비틀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확한 각을 이렇게 지금 잡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은 뭘까요? 방충망이 1번 턱을 따라서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가지고 슬며시 갔는데 어느새 이렇게 직선이 반듯하게 나왔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조심조심 왔던 길을 그대로만 가게 되면 또 그만큼이 접어지겠죠. 그 다음에 3번 각 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한 1번 각이 반듯했다, 그죠? 이렇게 됐다고 치면 마지막 남은 이것도 아주 조심조심 비틀림을 막게 되고, 이렇게 첫 줄만 다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게 반듯하고 잡아주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줄부터는 첫 줄처럼 그렇게 조심 안 하고 가도 이게 잡아주는 놈 때문에 편하게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2번 각, 3번 각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떻나요? 이 반듯함이 다 만들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은 어떨까요? 이게 비틀림을 심해도 늘어나는 성질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똑같은 방법으로 첫 줄은 정말 조심을 해서 우리가 각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네. 자, 한마디로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줄 망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런 큰 방충망 같은 게 이 원리 모르는 친구들이 막 해갖고 막 울렁거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요 알루미늄 방충망이 한 80%, 여기 한 20% 소비자들이 요구를 했는데 좀 많이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거의 찾을 일이 없을 것이고, 왜? 수명 문제인데 수명을 보장하는 소재가 나왔잖아요. 미세 촘촘 방충망이라고. 미세 방충망. 미세 촘촘 방충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 거의 쓸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재료값도 비싸고 그랬는데, 미세 촘촘 방충망이 문제가 아주 많은 방충망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전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미세 방충망이 정답인 줄로 지금 다들 알고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 방충망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미세 방충망이 이렇게 무늬도 들어있고 막 아주 이쁘다, 그죠? 저기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사람들이 좋은 소재를 알려야 될 텐데 어디를 알리면 좋을까요? 뭐 블로그니 뭐 유튜브니 뭐 아무리 알아봐야 안 써본 다음에는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알리려고 전국에 샤시 제작하는 우리한테 영업을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샤시 공장은 싫으나 좋으나 하루 종일 수십 틀의 창과 문 방충망을 계속 1년 12달 만들어야 되는, 우리한테 알려야 제일 쓸모가 있을 텐데 해서 찾아왔는데 가격이 비싸서 선뜻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건데, 또 샤시 공장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장끼리. 그래서 내가 이걸 제일 먼저 썼던 거예요, 비싸도. 그래서 이 목적이 뭘까요? 평생 가도 삭는 소재가 아니단 말이지, 구김이 가는 소재도 아니단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알루미늄적으로 작업하면 불편한 게 많아요. 한 번씩 가다가 일하다가 구김이 가거나. 근데 이거 기가 막힌 소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좋구나 싶어서 이거 내가 먼저 쓸게 해서 내가 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쓰면 난 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한테 또 자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샤시 주문하는 주부들이나 고객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해서 이번에는 방충망 어디서 구경도 못한 진짜 기가 막힌 방충망이 갈 겁니다. 라고 이제 큰 소리를 막 쳤어요. 2달도 안 돼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발발이 전하고, 아이고 사장님 그거 좋다더만 좋으면 뭐하냐고, 개똥이나 뭐 무늬 들고 이쁘면 뭐하냐고 다 바꿔달래요. 깜짝 놀랐죠. 왜 바꿔줘야 됩니까 사모님? 왜요? 막 이렇게 됐죠. 아니 그 방충망이 이쁘면 뭐하냐고, 바람 한 줄 만들어놓은 방충망 그게 무슨 방충망이냐고. 구멍이 너무 미세해서 비 맞고 젖고 습기만 있으면 먼지가 다 흡착이 돼서 방충망에 가장 중요한 환기가 안 되는 결정적인 단점이 발견된 거예요. 세 번째, 이 개발자가 어떤 취지로 개발했을까? 방충망이 자꾸 수명에 문제가 생기니까 수명이 영구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 1번. 그래서 수명 문제 없어진다. 두 번째로 방충망 교체를 했는데도 벌레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거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벌레 들어온다면 방충망 기능을 못하는데 누가 쓰겠어요, 이거? 전국의 샤시 공장들이 전부 이걸 쓰고 있는데, 문제는 벌레 들어오는 것은 방충망 구멍으로는 못
뚫는 건데 벌레 들어오는 일은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구멍이 더 미세하고 촘촘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낫지 않겠나. 요 두 번째 생각.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것들은 기술자들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도 셀프로 자기 방충망 스스로 교체할 정도면 얼마나 쉽고 좋겠나. 이 세 가지 생각을 영업사원들이 나한테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우리 고객들도 좋아하겠지 라고 했는데 2달도 못 가서 이렇게 전부 문제점들이 발견돼요. 그 뒤로는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세 번째 뭐라든가요? 주부들도 셀프로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했죠. 대표님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어쨌든 환기가 안 돼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런 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 미세망 중망이? 처음에는 이렇게 파이버그라스 재질로 무늬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비싸게 나왔다가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싸도 우리는 썼었어요 먼저. 했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조금씩 하면서 이게 결정적인 단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또 비슷한 소재가 또 경쟁 소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 모노필라멘트. 삭지 않고 구멍만 촘촘하면 이 두 가지 기능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모노필라멘트라는 경쟁 소재도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알루미늄 방충망 가격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는 데는 부담은 없겠지만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소비자들이 이런 의뢰를 하실 때 고객님 이 방충망은 환기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말을 꼭 한번 좀 해주는 게 우리 양심이라는 얘기죠. 아 오케이.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충망을 나중에 시연을 하러 가거나 고객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 미세망이 돼 있는 곳이 환기 안 된다고 저걸로 바꿔달라는 사례도 자주 만날게 될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리고 막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전부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는 모르고 이걸 다 선호를 하게 돼 있어요. 환기가 안 되면 무슨 방충망인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작업 방법인데 이게 소비자들도 주부들도 쉽게 하도록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뭐 각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쑤셔 넣으려니까 두께가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아져야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쑤셔 넣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들이 작업한다고 해볼게요. 뭘 알겠어요. 막 집어넣고 가다가 보면은 막 어깨를 놓고 막 꽁 찢고 막 난리도 나겠죠, 그죠? 이건 잘못됐네. 펴서 다시 가면 그만인 거고. 잘못 갔네 싶으면 또 다시 뺐다가 걸레콘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라인이 안 잡히는구나. 각이 안 잡히는 금속이 아닌데 이거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꾹 밀어내. 바퀴 다 있지 말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저 알루미늄 겹쳐지면. 잘못됐구나. 펴서 다시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 네. 또 와서 한번 해봐요. 너무 쉬운 거지. 이게 어떻게 기술이냐. 이렇게 되도록 개발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재미난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천 같은 이게 연속으로 돌라니까 자꾸 이게 비틀림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뭐 나오던가요? 집게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들 하고 있죠. 이거 맞겠다고. 그 금속은 각을 잡으니까 그렇지만 한 줄하고 여기 잡으면 그만 아니에요. 방충망의 폭이 이만큼 넓다면 집게 여기 잡으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죠. 그냥 잡아버리고 이게 집게보다 더 반듯하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대편을 우리가 반듯하게 펴서 지금 고무 넣으면 그만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 조금 당겨줘도 괜찮은 게 저거는 당겨지면 부식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부식이 일어나는 성질이 아니니까 반듯하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한 줄하고 여기 한 줄하고 여기 한 줄하고 여기 너무 쉽게 작업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큰 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천 같은 게 돌라니까 막 비틀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맞겠다고 집게들을 짚고 있는데 한 줄 집어넣고 반대편에서 반듯하게 빼서 고무 집어넣으면 간단한 것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너무 얇은 바람에 이렇게 쏙 빠져나오면 어떡해요? 본드 넣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순간 접착제로 잡아주겠다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발자가 본드를 쓰도록 만들었을까요? 집주인들이 자기 집 잘 붙어있으라고 본드를 쭉 이렇게 다 부어버리면 이게 혹시 찢기거나 교체를 하고 싶을 때 이 교체가 될까요 이게? 틀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개발됐겠냐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만져봐요. 아 전용이 또 따로 있구나. 이 전용 가스켓이라는 게 지금 공에 거의 홈이 나 있지,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홈 따라만 가면 이렇게 홈 따라만 가면 될 텐데 이게 쏙 빠져요. 왜 빠질까? 이 플라스틱 가스켓 두께도 있고 밀대 두께가 두꺼워서 그래서 미세망 전용 스텐으로 된 얇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쭉 빠졌잖아요. 아 끝까지 그럼 넣는 여기 거구나. 지금 안 빠져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잘라내면 본드 쓸 일 없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스켓을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될까요?
당연히 이걸 써야 되겠지만 구할 수가 없네. 이거 못 구해요? 왜요? 작업자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맷집만 돌아도 저거 한 돌 다 써버리고 또 새로 살라니까 저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 다 갖고 다니고 저게 조금 더 비싸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해서 본드를 붙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거 생산한 공장에서 전기세도 안 빠질 텐데 다 문 닫고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안 팔리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없이 이제 고무를 쓸 수밖에 없다 그죠? 고무 쓰는 이런 고무를 써도 본드를 조금 생각해서 써요. 다음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 집어넣으면 이게 주르륵 다 부어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충망은 크게 힘 받는 게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순간 접착제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한 방울씩 살짝 멀찌감치 한 방울씩만 살짝 묻히면 다음에 교체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순간 접착제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면 누군가 이거 교체를 해야 될 때 처음 시작을 만약에 이렇게 뺐다면 이걸 통째로 잡아요. 잡고 이거는 막 찢어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잡고 순간적인 힘으로 탁탁 쳐버리면 이 망에 붙어있는 접착제까지 같이 탁탁 떨어져서 나와서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거 할 가치 있나요 이거? 아줌마들도 그냥 하라고 한 거지 이게 어떻게 셀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오늘 교육 과정 중에 계속 증명이 될 거예요. 이 미세망이 왜 적절치가 않은지를 계속 교육 과정 중에 롤 방충망이나 이런 데서 증명이 될 거니까. 됐습니까? 네. 새로운 방충망을 하나 살펴봅시다. 이거는 무슨 방충망이에요? 그러게요. 이건 완전 철조망 같은데요? 느낌이? 많이 두껍죠? 이게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앉아서 설명 한번 들어봐요. 이 방충망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분체 도장 방충망이라고 그래요. 재질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스텐에다가 분체 도장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지겠다 그죠? 그러면 소비자를 상대를 할 때 소비자가 이거 좋은 줄 알고 해달라고 이제 막 할 때 이거 비쌉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소비자가 좀 속는 느낌이 안 들까요? 그러니까 왜 비싼지 정확한 근거를 알려주고 원함을 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분체 도장 방충망이라는 거지 소재만 해도 스텐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죠? 그런데 분체 도장이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래서 비싸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 도장이라는 건 뭐냐면 칠을 하는 게 도장이다 그죠? 붓으로 우리가 칠을 할 수도 있다 그죠? 붓으로 칠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장층이 일정하지가 않겠고 까지기도 하겠고 손상도 있겠고 해서 스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만 그것도 도장층이 또 일정하지가 않겠다 그죠? 그래서 분체 도장이라는 말은 합성 수지 같은 거 거의 다 플라스틱 종류를 많이 쓰는데 이걸 아주 미세한 분말을 입혀가지고 고열로 녹여서 도장을 입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니까 절연성, 전기에도 강하고 오염에도 강하고 그래서 이 분체 도장인데 그러면 도장비가 꽤 비싸겠다 그죠? 요거를 지금 새카맣고 딱딱하니까 방충망 친구들이 이걸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블랙스톤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름이 좀 있어 보이죠 그죠? 네. 이게 원래 블랙스톤이 아닌 건데 분체 도장 방충망인데 이게 왜 유래가 됐으며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알게 될 건데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저걸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 같으면 그러겠는데 아이고 사모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왜 좋아요? 당연히 소재가 스텐에다 본체 도장까지 입혀서 좋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 많이 비쌀 텐데 괜찮겠습니까? 얼마나 하는데요? 소비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방충망을 교체하면 한 30만 원이면 될 거를 분체 도장 방충망으로 이 집 전체 교체를 하면 한 95만 원, 100만 원 들어야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하면 뭐랄까요 보통? 아유 됐어 알아서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100만 원 주고 했다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싸진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꼭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으면 작업 방법도 배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하이샷이 큰 공장에서 요거를 써요. 저기 큰 공장에서 어떻게 쓰냐 하면 이 딱딱한 거 만져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가습기 고무가 들어갈까요?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동영상이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이거 말고 이런 종류로 여기에 맞는 가스켓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망치로 쳐넣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니까 작업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겠다 그죠? 우리 공장은 방충망이나 창문도 이렇게 지금 힘들고 비싸지만 이런 걸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그 영상을 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공장에서도 경쟁력 때문에 우리도 분체 도장을 써야겠다. 근데 저쪽 공장에서 먼저 까만색을 쓰니까 똑같은 까만색을 쓰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유튜브에 나옵니다. 유리가 보통 바깥 유리가 그린 색깔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린색으로 그 공장에서 또 그린
이런 식으로 분체 도장을 입힙니다. 그럼 이게 그린 스톤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방충망 하는 친구들이 말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비자들은 분체 도장이라는 그런 말보다 블랙스톤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블랙스톤이라는 게 분체 도장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 작업 방법도, 자, 이게 금속인데 보상을 입혀서 좀 뻣뻣할 뿐이지 각이 안 잡힐까요? 그 영상 나온 그 공장에서는 이거 자르기 힘든 것 같아서 전동가위를 씁니다. 이게 전동가위 쓸 일인가요, 이게? 예? 그렇게 전동가위를 쓰면서라도 이렇게 힘들게라도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이게 좀 도장을 입히니까 빳빳하지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각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딱딱할수록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여분이 정말 정밀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보호를 해서, 이렇게 금속이니까 당연히 같은 각이 잡힐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2번 각으로 가고 3번 각으로 갔다면 여기에는 이제 가습기 고무가 들어가 보면 고무가 수축을 하는데 안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수축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짱짱하잖아요, 그죠? 결국 여분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아야 돼. 그 때문에 이게 제작될 때 많은 고심 끝에 여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샤시 자체에서. 그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런 과정을 조금만 알면 누구나 이렇게 하라고 만드는데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쑤셔 넣는 게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작업자도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수명이 문제가 되잖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홈이 단순히 진짜 방충망을 위한 홈인 거예요? 네, 요거는 방충망을 위한 거고, 나머지 이거는 기능이 별다른 기능 없어요. 열고 닫는 손잡이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유는 방충망을 위한 이게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작업을 하더라도 이 원리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두 분 처음 했는데 안 보고도 방충망 작업했죠. 그게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잖아요.